그러면 다음 사다리의 단계를 봅시다. 다음의 단계는 사상이 되겠습니다. 사상. 이 산천인의 주역 유서를 처음부터 보시지 아니하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상이 뭔지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주역 뉴스를 시청해 주신 분은 지겹겠지만 오늘 처음 주역 뉴스를 보시는 분을 위해서 사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상은 소음, 태양, 소양, 태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사상을 의학에 적용하면 사상의학이 됩니다. 소음은 봄에 해당하고 양기가 성장하는 시기이며, 소음은 양기가 성장하는 시기이며, 태양은 양이 성장하여 전성기를 누리는 시기이며 마치 여름과 같습니다. 소양은 내부에서 엄이 자라나는 시기이며 소양에 해당하며 가을에 해당합니다. 태음은 엄이 극성하여 전성기를 누리는 겨울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상입니다. 집을 사상으로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상당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집을 세분화해 보면 두 가지 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보면 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진짜 자기 집입니다. 자기 명의로 되어 있고 확실한 자기 집입니다. 그런 집이 있는 반면에 집은 집인데 자기 명의가 아니고 월세나 전세로 살고 있어서 자기 집인 것 같은데 아직은 자기 집이 아닌 집,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둑에도 보면 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집은 말 그대로 확실한 자기 집입니다. 집에 여기다가 적겠습니다. 집. 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천히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뭘 고민하고 있었을까요? 그거는 방송을 진행하면서 무엇을 고민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자기집, 확실한 집. 확실한 집을 바둑에서는 실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확정갑니다. 상대방이 뺏으려고 해도 뺏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 집을 뺏으려고 하면 법적으로 이거는 나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집이다 해서 방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확실한 집은 상대방이 뺏고 싶어도 뺏을 수 없는 집입니다. 그 집을 바둑에서는 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은 집은 집인데 아직은 확실하게 나의 집이 아닌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것. 그런 걸로 비유되시는데 불확실한 집. 불확실한 집을 세력이라고 합니다. 세력은 나의 집으로 될 가능성도 있지만은 상대방이 이거 내 집이다 이렇게 했을 때 법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내가 목소리가 커야 싸워서 이겨야만이 나의 집이 될 수 있는 집입니다. 세력은 아직 불확실한 집입니다. 이렇게 바둑에는 집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실리처럼 확실한 나의 집, 세력처럼 아직은 불확실한 나의 집. 상대방이 침입하면 상대방이 집이 될 수 있는 집이 바로 세력입니다. 세력은 너무 어렵습니다. 바둑 프로도 세력은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세력에 대한 연구, 그것이 바둑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왜 바둑의 영원한 숙제냐? 집이 불확실하니까 나중에 형세 판단을 할 때 이 불확실한 집을 몇 집으로 볼 것이냐? 기사마다 다릅니다. 바둑 기사마다. 세력을 좋아하는 바둑 기사는 평가하기를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에 비해서 세력의 집을 엄청 크다고 봅니다. 반면에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는 세력의 집을 언제든지 남이 뺏어갈 수 있으니까 작다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한 집을 선호합니다. 바둑을 둘 때도 확실한 집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이 기퉁이 집. 이 기퉁이 집은 집을 짓기가 아주 쉽습니다. 기퉁이 집은 바둑돌 2개만 가지고도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의 집. 변의 집은 바둑돌 최소한 3개가 있어야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중앙의 집. 집 짓기 어렵습니다. 바둑돌 4개가 있어야 집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집을 가장 짓기 쉬운 것이 귀. 두 번째로 집을 짓기 쉬운 것이 변. 세 번째로 집을 짓기 쉬운 것이 중앙. 중앙이 집을 짓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리를 좋아하는 기사는 기퉁이를 좋아합니다. 왜냐? 확실한 자기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력을 좋아하는 바둑기사는 중앙집을 좋아합니다. 왜냐? 중앙은 만약에 집으로 된다면 엄청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집으로 짓지 못할 경우에는 한마디로 공배가 되어버립니다. 이 기퉁이 집. 기퉁이 집의 단점은, 좋은 점은 확실하게 집을 지을 수 있는데, 발전 가능성, 이 집이 점점 커지는 거에서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은 확실한데 작습니다. 나중에 중앙집에 비해서 집이 된다면. 그렇지만 중앙의 집은 집을 짓기가 어려운데, 그러나 집이 된다면 엄청난 발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앙 귀의 집은 아무리 많이 나봤자 15집, 20집 그 정도인데, 중앙의 집은 집이 나면 40집, 50집, 어떤 경우에는 100집 그 정도까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의 가능성으로 보면 세력이 좋고 확실한 현찰, 그것은 귀의 집이 낫습니다. 그래서 바둑기사들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귀를 선택할 것이냐, 귀의 실리를 선택할 것이냐, 중앙의 세력을 선택할 것이냐, 가능성이냐 현찰이냐. 중앙의 세력은 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표는 적는 거에 따라서 엄청난 돈이 될 수 있지만, 부도수표가 나면 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현찰은 언제나 돈이니까 돈은 적더라도 확실한 현찰입니다. 귀는 현찰에 해당하고 중앙은 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집에는 불확실한 집과 확실한 집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경우에 따라서 한번 나눠 봅시다. 초반에 집이 아예 없는 경우, 불확실한 집도 없고 엄이죠. 확실한 집도 없고, 불확실한 집, 세력도 없고 실리도 없고, 이 상태를 사상에서는 태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음은 겨울에 해당합니다. 겨울은 만물이 쉬면서 에너지를 축적하며 다가올 봄을 준비하는 계절입니다.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 많죠. 깨구리, 뱀, 그리고 곰. 곰하니
산천인의 대학교 때 후배가 생각나는군요. 후배의 별명이 작은 곰이었고 산천이는 큰 곰이었습니다. 겨울 태음. 바둑으로 보면 불확실한 집도 없고 확실한 집도 없고, 바둑으로 보면 초반에 해당하겠죠. 텅텅 빈 우주, 막막한 우주에 나의 집이 없구나. 어떻게 할까. 초반이면 그래도 그나마 희망을 가질 텐데, 상대가 너무 막강해서 종반이 되었는데, 이 세상을 보니 하얀 눈이 내렸구나. 또는 이 세상을 보니 깜깜한 어둠만이 내렸구나. 그럴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워낙 잘 두면 나의 집이 종반에 가서도 한 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태음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불확실한 집은 아직 없습니다. 불확실한 집은 즉 세력은 아직 없습니다. 그렇지만 속에 집이 생겼습니다. 확실한 집이 생겼습니다. 이 상태는 소음이 되겠습니다. 소음. 봄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세력은 없지만은 세력은 큰 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음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조그만 돈이 아니라. 실리는 푼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돈이지만 확실한 돈입니다. 현찰입니다. 현찰이 생겼습니다. 바둑을 둘 때 가장 집을 만들기 쉬운 것이 기퉁이. 바둑돌 2개로서 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편, 바둑돌 3개를 둬야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앙, 바둑돌 4개를 둬야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통의 바둑 기사들은 귀에다가 처음 바둑돌을 착정합니다. 왜냐? 확실한 자기 집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초반에는 주로 귀에다가 바둑을 둡니다. 이세돌 구단도, 산천인도 바둑을 잘 둔다는 고수들은 항상 귀에다가 바둑을 둡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대단한 고수나 또는 괴짜들은 중앙에다 바둑돌을 두는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바둑을 둘 때 처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점, 바둑에 보면 3-3이 있고 하점이 있습니다. 하점이란 것이 무엇이냐? 바둑판에 점이 찍힌 곳이 있습니다. 점이 찍힌 것이 3-3은 9, 9개의 점이 적혀 있습니다. 그 9개의 점을
우주에서의 별자리라고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명칭이 있습니다. 그 9개의 점 중에서 귀에 가까운 점을 화점이라고 합니다. 화점은 바둑의 줄이 4, 네 번째 마주치는 점입니다. 그 점은 실리도 챙기면서, 그리고 세력도 챙길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확실한 집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불확실한 세력으로서 나중에 또 집이 생길 수 있는 것이 화점이 되겠습니다. 33은 확실한 집입니다. 확실한 집. 33에 들어가면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자기 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중앙으로 발전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33이나 소목, 그러니까 화점이 아니라 소목, 3이 들어가는 것, 삼선에 바둑을 두었었는데, 옛날에는, 현대에 와서는 중앙이 가치가 새롭게 평가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중앙의 세력을 공배가 될 수 있으니 크게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대우주의 다케미야 구단이 나타나면서 이 중앙이 공배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난 큰 집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케미야 구단이 성성장구하면서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타이틀도 획득하고, 그러면서 기존의 바둑의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귀와 변을 중시하다가 중앙을 중시하는 그런 대우주류 현대의 바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중앙을 중시하게 되자 화점은 실리와 세력, 실리도 챙기면서 중앙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화점이 대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화점. 현대 바둑하면 화점, 옛날 바둑하면 소목, 외목, 이런 33 이런 3이 들어가는 쪽, 그것이 옛날 바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변하니까 소목을 중시하다가 화점을 중시하다가 다시 또 소목을 중시할 수도 있겠죠. 세상사는 돌고 도는 것이 세상사요, 변하고 변하는 것이 세상사니, 음이 양으로 변하고 양이 음으로 변하는 것이 세상사니, 아마 또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소음은 초반 봄에 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둑을 몇 점을 놓았을 때 처음 귀에 자기 집이 생긴 상태, 그 상태가 소음이 되겠습니다. 중앙의 세력은 아직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세력을 좋아하시는 분은 초반에도 중앙에 두어서 세력을 쌓은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 귀에 둡니다. 두 개가 나왔죠. 사상에서 4개 중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2개. 궁금하시죠?
아, 산천인이 무엇을 고민했느냐? 아까 전에 이것을 고민했습니다. 해설을 할 때 겨울, 봄, 여름, 가을 하면 순서가 되겠는데, 그러나 이 겨울, 봄, 여름, 가을 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란 것은 우리 보통 사람들, 우리 사람이 그냥 만들어 놓은 순서이고, 지옥의 개가 변하는 순서는 엄밀히 따져보면 그게 아닙니다. 겨울, 봄, 그 다음 여름이 아닙니다. 지옥의 개에서 변하는 순서는 봄이나 가을이나 비슷비슷하죠. 가을이나 봄이나 비슷비슷하죠. 봄에서 가을로 넘어갑니다. 가을이 봄 같고 봄도 가을 같고, 아리송송한 것이 봄이요 가을입니다. 아리송송한 것이 봄이요 가을입니다. 그래서 산천이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할 것이냐, 봄, 가을, 봄, 가을이 아니고 봄, 가을, 여름, 가을, 겨울, 그렇게 할 것이냐,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산천이는 주역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봄에서 가을,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는 소양이 되겠습니다. 소양은 불확실한 집이 많고 세력이 많고, 속으로는 확실한 집이 없는 상태. 궁금하죠? 바둑을 뜨다 보면 초반에 귀에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바둑을 돌을 계속 놓다 보니 상대방은 귀퉁이 집을 차지하고 자신은 그 변두리만 차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집이 될 수 있는 세력만 많이 얻은 상태. 나의 집은 옛날에 샀던 조그만 현찰, 조그만 집에 비해서 세력이 워낙 많은 상태. 세력은 많고 나의 집은 거의 없는 상태. 이 상태가 가을이 되겠습니다. 바둑돌을 많이 뜨다 보면 중반전에 돌입하게 됩니다. 중반전에 돌입하게 되면 나의 바둑돌이 계속 쌓여서 바둑에서는 대마라고 합니다. 대마, 불사. 그러나 꼭 불사는 아니죠. 경우에 따라서는 두 집이 나지 않으면 대마도 죽습니다. 중반전 정도가 되면, 중반에 도달하면 내 바둑돌이 대마가 되면서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대마는 큰 집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상대방의 돌을 잡을 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대마가 판을 치는 시기, 내 바둑돌에서 대마가 있으나 나에게 아직 집은 없는 상태. 비유를 하자면 삼국지에 보면 유비가 있지 않습니까? 유비가 여러 군웅들과 친하게 지냈습니다. 유비는 공손찬 원소 조조 밑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떠돌아다녔습니다. 중국 대륙에 유비라는 이름은 떨치고 있었지만 아직 집이 없었습니다. 나의 집, 내가 휴식할 수 있고 내가 걸 수 있는 집이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유비가 아직 제갈공명을 만나기 전이었지요. 천하의 유비라는 이름은 있었고 자신을 따르는 장비와 간호가 있었지만은 아직 나의 집, 나의 터전이 없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가 바로 세력은 있으나 아직 집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비가 한중을 자기의 터전으로 갖게 되지 않습니까? 제갈공명을 상고출에서 모시고 천하 삼분지계를 채용해서 마침내 자기 집을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 단계도 보시면 초반이 아니라 중반이지 않습니까? 유비의 단계로 보면 유비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느 정도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세상에 이름을 떨치고 그리하여 마침내 엄청난 세력을 쌓았죠. 그 세력을 가지고서 전쟁을 해서 자기 집을 가지려고 하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소양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태음이 되겠습니다. 태음이 아니라 태양이 되겠습니다. 태양은 세력도 많고 실리도 많고 그야말로 바둑으로 보면 전성기입니다. 바둑판을 보니 바둑판에 온통 내 까만돌이 온 바둑판을 차지하고 있구나. 귀퉁이에도 보면 중앙에도 보면 나의 돌들이 잘 포위를 해서 큰 집과 그리고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단계. 그 무한한 공간, 초반의 허벌판이었던 그 바둑 대우주가 마침내 나의 확실한 집과 나의 거대한 세력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의 전성기, 그것이 바로 태양이 되겠습니다. 태양은 여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보면 바둑은 음장으로 보면 집이 있느냐 집이 없느냐, 사상으로 보면
집이 확실한 집이냐, 불확실한 집이냐, 즉 실리냐, 세력이냐, 그것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리와 세력을 가지고서 사상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보면, 태음은 세력도 없고 실리도 없고 바둑의 초반에 해당하겠죠. 겨울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바둑을 두기 전의 상태, 또는 상대방이 너무 막강해서 종반에 내 바둑돌이 하나도 없는 경우, 다 죽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소음, 다음 단계로 소음이 되는데, 소음은 아직 큰 세력은 없고 그렇지만 조그만 집은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소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반전에 돌입하게 되면 나의 집보다는 세력이 훨씬 많은 상태, 나의 대마가 중앙을 호령하면서 천하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유방과 항우가 천하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판의 큰 싸움을 하는 그런 중반전, 그 시기에는 대마 세력이 훨씬 많을 겁니다. 훨씬 중요성을 가지게 되고, 아, 나는 세력이 많고 실리가 적구나. 그리고 중반전을 넘겨서 내가 바둑에서 큰 싸움에서 이겼다, 상대방의 대마를 잡았다, 또는 상대방의 큰 대마를 잡지 못했다 하더라도 잘 타협을 해서 나의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나의 대마가 멀쩡하게 살아있다, 그러면 실리와 세력을 동시에 많이 가진 상태, 종반전에 해당하게 되었습니다. 가능성이 현실로 된 것입니다. 저 우주를 내가 차지하고 싶은데, 저 우주를 나의 집으로 차지하고 싶은데, 그 초반의 꿈이 종반전에 달성된 것이 태양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다리를 보시면 현실에서 음양 사상까지 나왔습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단계는 8개가 되겠습니다. 8개.